안녕하세요, 은프예요. 오늘 제가 감기에 걸려서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납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제가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다가왔거든요. 한 2달 반? 이제 여기 독일살이 Q&A를 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독일살이 Q&A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전에 인스타로 무물? 아무튼 그 무물이라 하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거 한번 올렸었거든요. 그걸 토대로 거기에 나온 질문들과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들 모아서 한번 Q&A를 해보겠습니다. 설명. 독일 현지살이 꿀팁 이전에 지금 코로나 규제가 많이 풀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유럽 여행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현지 꿀팁과 현지 상황들을 좀 정리해봤어요. 그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독일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현지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 코로나 규제겠죠? 독일 입국할 때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코로나에 관해서. 근데 3가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3가지 중 택 1입니다. 3가지 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백신 접종 증명서, 영문으로 돼 있는 거. 그건데 2차까지는 이제 14일 이후, 접종 14일 이후, 그리고 270일 이내 것만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부스터샷부터는 유효기간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2번째, 코로나19 회복증명서랑 PCR 또는 신속학원 검사 음성 확인서, 이렇게 3가지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독일 내에서는 따로 실내에 들어갈 때 백신 검사를 하고 있진 않아요. 실외 마스크 해제고요. 그런데 대중교통 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기차나 버스, 트램 이런 곳에서는. 2번째로 이제 소도시 추천. 대부분 이제 독일 처음 오시면은 미넨, 베를린 이렇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보다도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갔다 온 소도시들 중에서 추천할 만한 곳 뽑아봤습니다. 제가 선정한 도시들은 대부분 바이에른에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바이에른에 살다 보니까 제가 갔다 온 소도시들이 대부분 바이에른 안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니른베르크. 니른베르크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기차로 1시간, 그리고 미넨에서는 기차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에요. 니른베르크도 한적하고 관광객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고 그냥 살기 좋은 소도시, 그리고 현지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소도시랍니다. 그리고 2번째가 드레스덴. 드레스덴은 주로 체코, 그러니까 프라하, 베를린, 드레스덴 이렇게 묶어서 많이 가시더라고요. 드레스덴이 작센주에 있고 프라하와 베를린 사이에 있어요. 여기가 되게 예술의 도시로 불리거든요. 독일의 피렌체라고 불리는데 진짜 가면은 길거리 공연도 많고 예쁜 건물들도 많고 예술의 도시라고 불릴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추천합니다, 드레스덴은. 그리고 3번째, 밤베르크. 밤베르크는 독일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곳이긴 한데 아직 제가 베네치아를 안 가봐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아기자기하고 조용하고 독일의 소도시를 확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랄까요? 그리고 4번째가 피센. 피센은 제가 이거 전 영상에서 노이슈발슈타인성 간 거 올렸죠. 그곳인데 디즈니성 모티브가 있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5번째는 본. 제가 최근에 갔다 온 도시인데요. 하리보 공장 진짜 추천합니다. 굿즈 살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쾰른, 디셀도르프 이렇게 가면서 본까지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독일 여행 오실 때 필수품. 첫 번째는 KF 마스크입니다. 다른 주들은 그래도 마스크 규제가 완화된 편인데 제가 살고 있는 바이에른 주에는 대중교통을 탈 때 16세 이하는 비말 마스크가 가능하지만 16세 이상부터는 무조건 KF 마스크를 써야 돼요. FFP2라고 해서 KF에 해당하는 마스크가 필수예요. 그립톡. 핸드폰에 그립톡 달고 오시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럽에는 치안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핸드폰 날치기라 하나? 그렇게 핸드폰 들고 있는데 핸드폰 확 뺏어가는 경우가 좀 종종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여행하다가 당해본 적이 있고, 근데 그럴 때 그립톡을 끼고 있거나 뭐 이렇게 손에 연결돼 있는 뭐 그런 핸드폰 뭐 물품도 아이템들 많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은 핸드폰 날치기 당할 확률이 좀 줄어들겠죠. 3번째, 9유로 티켓을 여기 현지 오셔서 구매하시면 진짜 좋아요.
6, 7, 8월까지 이제 한정적으로 3개월간 유통되고 있는 티켓인데요. 이게 덱의 내비게이터에 들어가시면은 9유로 티켓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9유로 티켓을 사시면은 독일 내에 어디든지 다 대중교통을 포함한 기차까지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체 같은 고속열차 빼고 RE, RB 같은 지역열차는 무료로 이제 9유로 티켓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으세요. 기차뿐만 아니라도 어느 도시에 가든지 버스, 트램, S반, U반 다 사용 가능한 티켓이니까요. 9유로 티켓 사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9유로 티켓을 제 개인적인 경험 플러스 주관으로 하자면은 사실 이렇게 막 먼 도시에서 도시 이동할 때 열차를 9유로 티켓으로 타고 가는 건 추천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요즘 9유로 티켓 때문에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져서 기차가 자꾸 연착되거든요. 연착되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 취소되고 고장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도시에서 도시 이동하실 때는, 그러니까 가까운 도시는 괜찮은데 먼 도시에서 먼 도시 이동하실 때는 버스나 그냥 플릭스 같은 고속버스나 이체 같은 고속열차를 추천하고요. 이 9유로 티켓은 지역 안에서 대중교통만 이용해도 뽕 뽑을 수 있는 티켓이니까 그냥 뭐 지역 안에서만 이렇게 이동하는 거나 뭐 가까운 지역 이렇게 1시간 거리 내에만 이동하는 걸 추천합니다. 여행자들을 위한 꿀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이제 그 다음 이제 독일 거주 준비 중이신 분들, 유학, 워홀, 그리고 뭐 저처럼 교환학생 오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현지 상황하고. 일단 현지 상황은 비자를 먼저 받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주기 위해서 독일 정부에서 힘쓰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저희 같은 이런 교환학생, 유학생 같은 비자가 약간씩 밀리고 있나 보더라고요. 만약에 비자가 3개월에는 안 나오면은 발이 묶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만드실 수 있다면 한국에서 만드시고 오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독일 원래 물가가 되게 싼 걸로 유명했거든요. 유럽에서 잘 사는 나라 치고 물가가 싼 걸로 유명했는데 최근에 독일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엄청. 모든 마트를 갔을 때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는 상태여서 옛날에 비해서 그런 마트 물가나 뭐 이런 시장 예를 들면 물가가 싸다는 메리트가 약간 사라져 간다는 거, 그런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일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어플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 영상에서 빠질 수 없는 모인을 일단 필수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인 제 전 영상들에서도 계속 나왔듯이 진짜 유학생, 교환학생한테 꼭 필요한 어플이거든요. 유학생과 교환학생들은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적이잖아요. 슈페어 콘토를 했을 때 매달 이렇게 제 통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돈이 861유로인데 이거 가지고 사실 여행이나 쇼핑까지 하기에는 약간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빠른 송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모인이 최고라는 거. 그리고 교환학생 같이 학교가 있으면은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 학생 할인 5,000원, 송금 수수료 5,000원 할인까지 있고 10번 했을 때 8, 9번 정도는 당일 송금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바로바로 1시간 안에 송금이 가능했고요. 이런 걸 미뤄봤을 때 일단 모이는 해외살이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 어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송금, 그리고 수수료 면제, 그리고 최적 환율. 이렇게 세 개만 맞춰봐도 해외살이 하는 사람들에겐 필수 어플이겠죠. 두 번째, 플릭스 어플. 플릭스는 이제 독일뿐만 아니라 독일을 밖을 벗어날 때 다른 나라 갈 때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버스 어플이고요. 유럽 내 여기저기 다 다니고 하니까 플릭스 어플은 여행 가실 때를 대비해서라도 꼭 깔아 있어야 되는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버스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플릭스는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 전에 봤을 때는 10유로였는데 그 전날이나 당일에 받으면은 한 15유로, 14유로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플릭스 어플을 사용하실 때는 꼭 미리미리 예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플릭스의 라이벌이라고 하죠, 거의. 블라블라카라는 어플을 까시는 걸 추천합니다. 블라블라카는 차량 공유 서비스라 하나요? 그런 거 플러스 버스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차량 공유 서비스는 그렇게까지 추천은 안 하고요. 제가 추천하는 건
버스입니다. 블라블라카 버스. 이 블라블라카 버스도 마찬가지로 유럽 여기저기에 다 있고요. 근데 플릭스보다 좀 더 싼 것 같아요. 플릭스가 예를 들어서 10유로면 블라블라카는 한 8유로 정도? 이 정도로 조금 더 쌌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블라블라카 버스가 있으면 최대한 블라블라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미오라는 교통 서비스 어플인데요. 근데 오미오는 독일 내에서보다 독일을 벗어났을 때 다른 데 여행할 때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플릭스나 블라블라카처럼 독일 내에 있는 버스 서비스는 잘 알고 있지만 체코나 뭐 이렇게 오스트리아만 가도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럴 때 이 오미오 오미오 어플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가는 목적지와 출발지를 설정하면은 그거에 맞는 최적의 교통 서비스를 소개시켜줍니다. 다섯 번째로 대베 내비게이터는 이건 필수 어플이에요. 이걸 통해서 바이에른 티켓을 구매할 수도 있고, 독일 안에서 기차를 이용하실 때는 이 어플을 통해서 다 티켓을 구매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 대베 내비게이터로 제가 가는 경로, 기차 경로나 기차 시간표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이 대베 내비게이터는 진짜 독일인들에게 필수 어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 은행 추천, 그리고 카드나 뭐 은행 추천을 해드릴 텐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 카드는 N26이라고 약간 독일 내에서 카카오뱅크 같은 그런 은행이에요. 카드 만들기도 다른 회사보다 편해서 많은 유학생들, 교환학생들이 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그렇게까지 추천하지 않아요. 저같이 이렇게 잠깐 살고 가실 분들이라면 뭐 크게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요즘 들어 더 비추천하는 게 N26 카드를 안 받아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N26 카드가 결제가 안 돼요, 요즘.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보니까 이 N26 카드를 안 받아주는 마트? 뭐 음식점들이 꽤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N26 대신 좀 오래 사실 분들이시라면은 1년에서 뭐 1년 넘게 사실 분들이라면 저는 슈퍼카세를 추천하겠습니다. 슈퍼카세가 약간 우리나라 농협 같은 되게 여기저기 볼 수 있는 그런 독일 대표 은행이어가지고 저는 슈퍼카세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슈퍼카세랑 N26이랑 연결할 모이는 당연히 필수 어플이겠죠. 짧게 사실 분들이라면은 N26, 그리고 길게 사실 분들이라면 슈퍼카세, 그리고 모든 이 외국 살이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필수 어플은 모인. 네, 이 정도로 추천하고요. 한국에서 꼭 챙겨와야 될 물품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건 그래도 다 독일에서 구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꼭 가져와라 하는 것들. 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5G 공유기. 독일에서도 공유기를 팔긴 하는데 제가 어제 제 공유기가 약간 지금 고장났거든요. 공유기가 좀 말이 안 듣는데, 그래서 제가 새로운 공유기를 사려고 마켓에서 막 찾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비해서 훨씬 비싸더라고요. 좀 허접하게 생긴 거는 뭐 30유로 이러긴 한데 좀 제대로 생긴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공유기처럼. 근데 그런 거는 100유로 정도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죠? 그리고 독일 공유기가 그렇게까지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5G 공유기를 한국에서 가져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기초 화장품, 스킨 토너 제품들 있죠? 그런 거는 독일보다 한국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미리 챙겨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제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기초 화장품들이 별로 그렇게 흡족하는 걸 아직 그렇게까지 많이 못 봐가지고, 네, 기초 화장품 정도는 한국에서 챙겨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 쿠션하고 리필. 제가 진짜 놀랬던 거는 외국인들은 쿠션을 그렇게까지 많이 안 쓰나 봐요. 다 파운데이션 쓰나 봐요. 이 쿠션이 한국에서 만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진짜 쿠션 찾기가 힘들어요. 한국에서 쿠션하고 리필 두둑히 챙겨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번째, 라면 포트기. 라면 포트기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렇게 생긴 거 꼭 가져오시길 추천합니다. 라면 하나나 간단하게 뭐 끓여 먹거나 데쳐 먹을 때 이 라면 포트기 진짜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 저는 밥솥 추천해요. 물론 여기 독일에서도 밥솥을 구할 수 있긴 있는데 옛날 코끼리 밥솥이라 하나? 보온하고 그 보온이랑 밥 짓는 기능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쿠크밥솥이나 그런 미니 밥솥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자취생들용으로 나오는 그런 미니 밥솥 진짜 추천합니다. 거기에 찜 기능하고 죽 기능 이것저것 다 있어서 거기다가 뭐 계란 찔 때 맥반석 계란 만들 때도 좋고 뭐 이것저것 요리할 때도 좋고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
각종 전자기기 케이스들. 각종 전자기기 케이스가 진짜 독일에는 이쁜 게 별로 없고 그리고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쉽게. 그렇게까지 이쁜 케이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케이스들 여러 개 가지고 오시는 거 추천합니다. 케이스가 금방 누덕누덕해지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독일엔 이쁜 케이스가 없어요. 진짜 독일에는 너무 이쁜 게 없어요. 케이스도 이쁜 게 없고 뭐 문구류도 이쁜 게 없고 그냥 뭐 스티커 뭐 다꾸용품이라나? 그런 것도 이쁜 게 없고 인테리어 용품도 그렇게 이쁜 게 없고 나중에 여기서 편집샵 하나 열까 봐요. 소품샵 이런 거. 그럼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문구류들이랑 스티커들이랑 그리고 우리나라 그 인생 네컷 기계 하나 들여놓고 7번째로 바지 꼭 가져오세요. 바지야 물론 독일에도 정말 많죠. 하지만 한국인이 입을 바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동양인 비하 아닙니다. 그 동양인이 서양인들에 비해서 좀 다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 전 세계적으로 공용적인 뭐 브랜드, 공통적인 브랜드 뭐 H&M, 자라, 뭐 코스 이런 데를 가도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한국보다 바지 길이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바지 같은 거는 한국에서 가져오시면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바지와 대적할 물건, 속옷도 마찬가지고 동양인 비하 아닙니다. 동양인들이 뭐 팬티도 그렇고 위에 속옷 브레이저도 그렇고 많은 속옷들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사이즈가 서양인들에 비해서. 그래서 서양인들이 속옷 가게에 가면은 동양인 사이즈가 잘 없어요. 팬티도 진짜 없어요. 팬티도 동양인 사이즈가 잘 없고 위에 브레이저도 그렇게 동양인 사이즈가 없어서 이런 속옷류들은 한국에서 가져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9번째로 이제 비빔장, 팔도 비빔장 아시죠? 그거 가져오시는 거 적극 추천합니다. 불닭 소스나 각종 고추장, 된장, 뭐 고춧가루 이런 거는 독일에도 많이 파는데 비빔장 파는 곳을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비빔장 있으면 진짜 여기저기 막 쓰니까 한번 비빔장 같은 거는 챙겨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10번째로 이제 젓가락이 진짜 없어요. 전 당연히 젓가락을 여기저기 다 팔 줄 알고 마트에 갔는데 일단 마트에 젓가락 진짜 절대 없어요. 마트에 젓가락 없고 아시아 마트 가야지 젓가락 볼 수 있는데 그것도 한국 젓가락 아닌 그 일본 젓가락이나 중국 젓가락 아시죠? 그런 거여가지고 한국에서 가져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한국에서 꼭 가져와야 되는 필수템들 이렇게 말했고요. 이제 제가 인스타에 무무를 올렸다고 했는데 그거에 관해서 한번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 주셨던 게 여자 혼자 살 때 치안이 어떤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일단 제가 살고 있는 바이르트는 진짜 안전해요. 실제로 제가 여기서 혼자 살고 있잖아요. 저는 플랫메이트 없이 혼자 살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그렇게까지 뭐 위험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많이 없기 때문에 혼자 살기에 일단 제가 사는 지역은 괜찮은 것 같고 다른 지역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안 살아봐가지고. 그리고 독일이 주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건 확답 드릴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비어 같은 모습이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비어 같은에서 마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일반 맥주집이 비어 가텐이라고 이렇게 많이 돼 있거든요. 간판으로 비어 가텐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뭐 일반 맥주집입니다. 세 번째, 독일에서 느낀 가장 큰 문화 차이가 무엇인가요? 일단 문화 차이라고 하면은 마트가 진짜 일찍 문 닫는 거? 이건 제가 사는 주가 더 그렇기도 한데 제가 사는 주는 마트가 8시면 문 닫아요. 일요일에 안 열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8시까지만. 그래서 토요일 날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일요일 날 문 안 여니까 다 사야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문화 차이고 그리고 도어락 없는 거, 열쇠 늘 챙겨가야 되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담배 문화 차이? 여기는 제가 좀 충격 먹었던 거? 갓난 애기인데 안고 있어요. 엄마가 분명히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애기를 이렇게 한 손으로 안고 한 손으로는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진짜 좀 문화 충격이다. 유모차 끌면서도 많이 피고 그리고 진짜 충격 먹었던 거 엄마랑 딸이랑 맞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진짜 좀 큰 문화 차이다 이렇게 인종차별 겪은 적 있나요? 인종차별에 대한 본인의 대처 방법은?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인종차별 당한 적이 진짜 많죠. 과장 조금 보태면 진짜 1 외출 1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과장도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냥 나갔을 때 무조건 한번 니하오 듣고
그리고 뭐 그냥 뭐 숱한 인종차별, 각종 인종차별을 당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속상도 하고 이제는 그냥 무시해요. 무시하고 그냥 너무 심하다 싶으면은 똑같이 약간 좀 얄밉게 하죠. 아니면은 그냥 무시하는 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은 게 그냥 속으로 생각해요. 그냥 뭐 못 배운 사람이니까 저러겠지 이러고 진짜 교육의 부재가 심각하구나 이러면서 진짜 얼마나 못 배웠으면은 아직까지도 21세기 이렇게 인종차별을 할 수 있는 건가. 대처 방법이랄 건 없고 그냥 무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동양인 여자이다 보니까 싸움이 커지면은 저에게 많이 불리하잖아요. 저는 뭐 외국인이기도 하고 여기서 외국인인 걸 떠나서 이렇게 법정 싸움으로 가기도 전에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전에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그 동양인 여자애가 이렇게 혼자 깝죽대다가 큰일 나면 곤란하잖아요. 저도 이제 목숨이 귀한 사람인지라 최대한 무시하는 편입니다. 한국과 독일 물가 차이가 궁금해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마트 물가는 아무리 독일 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한국보단 싸요. 근데 한국보다 이제 외식 물가가 너무 비싸요. 한국은 그래도 아무리 물가 올랐다 하더라도 한 끼에 보통 한 10,000원이면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단 기본? 우리나라 같은 10,000원대 식사를 하려면은 그래도 여기서 한 10유로, 11유로 이렇게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보다 한 3,000~4,000원 정도 더 비싼 거죠. 외식 물가가. 근데 한국은 반찬도 포함돼 있고 물도 포함돼 있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딱 진짜 밥만 한 10유로, 11유로 이 정도 하는 거라서 이제 뭐 음료 시키고 하면은 한 13유로, 14유로 이렇게 가니까 한국에 비해서 그런 건 훨씬 비싸죠, 진짜. 이제 독일에서 병원 가는 게 복잡하지 않은지 궁금해요 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워낙 튼튼한 몸이다 보니까 병원을 간 적이 없어요. 제가 간 거는 그냥 보건소에 백신 맞으러 간 경우, 부스터샷 맞으러 간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병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병원 신청, 교환 학생들이나 유학생들은 테카라는 공보험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공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제가 사는 지역 치면은 테카 보험이 적용되는 그 병원 리스트들이 떠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태아민 예약하면 돼요. 그리고 뭐 병원에 가서 직접 바로 예약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예약 기간이 좀 길겠죠. 한국은 바로바로 해주는데 독일은 그렇지 않아가지고 길면은 뭐 1달, 2달 이렇게도 걸리고 짧으면 뭐 운 좋으면은 그날 당일에 한 몇 시간 기다려서 해놓은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 들어가서 미리 예약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독일의 마트 물가, 교통비, 인터넷 잘 되는지 궁금해요. 독일에서 줌 수업 들어야 되는데 가능할지 궁금해요 라고 했는데 마트 물가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한국보다 싼 정도고요. 교통비는 일단 제가 사는 지역에서 전 학생증, 대학교 학생증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무료입니다. 버스 무료로 타고요. 그리고 지금 9유로 티켓, 학생들은 그냥 무료입니다. 인터넷 잘 되는지. 인터넷은 확실히 한국에 비해선 느려요. 근데 줌 수업 들을 만큼은 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 살면서 다른 나라 여행하기 괜찮은지 제가 일반 대학생이잖아요. 일반 대학생인데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에 비해서 확실히 해외여행 많이 간 것 같아요. 한국의 똑같은 환경보다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해외여행 갈 때 도로로, 육로로 못 가고 무조건 비행기를 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 좀 더 해외여행 가기 편한, 좀 더 유리한 환경인 것 같다.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보다는. 일단 제가 여기 와서 다녀온 나라들을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그리고 뭐 프랑스? 독일에서 프랑스, 뭐 벨기에, 네덜란드 이 정도는 다 체코? 오스트리아까지는 버스로도 다닐 수 있거든요. 사실 전 뭐 헝가리도 버스 타고 다녀온 사람인지라 확실히 한국에 비해서는 여행 다니기 편하다는 거, 해외여행 다니기 정말 편하다는 거, 그리고 비행기 타더라도 비행기 값이 진짜 절약되거든요. 저 헝가리 가는 것도 이제 예약했는데 독일에서 헝가리 가는 거 17유로인가 19유로에 예약했어요. 비행기 값인데. 괜찮죠? 그 정도면은 여행 다니기 좋은 것 같죠? 근데 막상 학기 중에는 교환학생 오기 전에 여행 많이 다녀야지 하는데 학기 돼보면은 바쁘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 진짜 돈도 많이 들더라고요. 은근 많이 들어요. 저는 이제 여행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적이라서 돈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계획처럼 그렇게 막 많이 다니진 않은 것 같아요. 생활비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요. 사실 생활비라는 게 저는 들쑥날쑥한 게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니는 달도 있고 여행을 아예 안 다니는 달도 있어서 여행을 아예 안 다니는 달에는 생활비가 좀 남죠. 생활비라 하면 저희가 일단 교환학생인 저는 슈페어콘토로 한 달에 861유로씩 지정이 돼 있어요. 생활비가. 그래서 그 861유로가 통장에 들어오면은 일단 제가 고정 지출을 해야 되는 게 보험비 108유로, 그리고 기숙사비 160유로, 그리고 핸드폰비 18유로, 그리고 뭐 각종 세금 해서 한 달에 한 50유로? 한 330유로? 330에서 40유로 정도는 고정 지출이 있거든요. 그래서 861유로에서 그거 빼면 한 500유로 좀 넘게 남잖아요. 500유로로 생활비 하는 건데 그 정도면은 뭐 여행 안 다니면 충분하고 여행 다니면 조금 부족하죠. 여행 다니는 날에는 모인 사용을 필수로 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음표의 독일살이 Q&A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저것 독일살이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께 독일 오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